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판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되셨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5월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결은 뭐냐면 4억이 넘는 현금 전달을 한 어떤 현금 전달책 피고인에 대해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를 했고 그 원심을 확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대법원 제1부는 2021년 5월 13일 4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한 사기 방조 사건 상고심에서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피고인이 1981년생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 및 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은 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신중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방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수긍을 했고요. 자, 요 경우에는 1981년생이라고 하면 현재 이제 만으로 40살 정도의 남성인데요. 이분 역시 당연히 사회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직업도 굉장히 좋은 분이신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4억 원이나 넘는 돈을 수차례 현금 수거 전달을 하면서 정말 의심을 하지 못했을까,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이 항상 다투어집니다. 그것을 저희 수사기관이나 경찰 검사들은 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함으로써 구형을 하죠. 구형을 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다툼이 있어 왔고, 이러한 점들은 고의에 관한 부분은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주변 정황을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의를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런 고의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야 함에도 대부분은 1심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다투어 가면서 2심이나 3심에서 조금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고는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실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횟수가 적다거나 한다면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이 많고 횟수가 높다고 하면 실형이 대부분 선고가 되기는 합니다. 이분은 3심까지 일단은 다투었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된 것 같고요. 요 대응 역시 판례에 나온 태도에 따라서 고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요.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고 하시면 선제적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서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사건을 결론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